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의 수출 규제에도 한국 무역 적자국 1위, 일본 수출 규제의 대일 무역 적자 16년 만에 가장 낮아 자기 발등 찍은 일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9년도 국내 무역 적자국 1위가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답이 다 나왔으니까 일본입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두 개가 있죠. 그림을 보시면 대일본 무역 수지 적자 추이라는 그림 두 개를 보시게 되는데 2019년도에도 여전히 무역 적자가 일본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 그림에 대일본 무역 수지 적자 추이해서 1965년부터 2018년도까지 나와 있는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박정희 정권 때 한일협정이 맺었거든요. 1965년에. 이 한일협정이 맺은 65년부터 55년간 연속 대일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다라는 것을 지금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6일 날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191억 6,3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라고 두 번째 그림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위라고 지금 나와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시고 확인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는 한국의 무역 대상국 중 가장 큰 무역 적자죠. 그래서 1위가 일본이 되겠고 2위가 사우디, 3위가 호주, 4위가 카타르, 5위가 독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181억 1,300만 달러, 3위 호주는 127억 1,600만 달러, 4위 카타르는 126억 8,300만 달러, 5위는 독일이고 112억 5,100만 달러 순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 무역 적자국 순위 1위에서 5위 사이에 어떤 나라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자원 부국이거나 소재 강국이죠. 사우디와 같은 경우는 석유, 호주와 같은 경우는 철강석, 카타르와 같은 경우는 석유, 그리고 5위 독일은 소재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대일본 무역 수지 적자 추이를 한번 보시면 2015년부터 5년 연속 한국의 무역 적자국 1위가 지금 현상 유지되는데, 적자액을 보시면 2003년에 가장 적은 숫자가 되겠죠. 2003년에 190억 4천만 달러가 되죠. 이 190억 4천만 달러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190억 3,700만 달러인데, 이 이후에 16년 만에 최저치로 보시면 2003년 이후로 최저치로 지금 찍어버린 게 2019년도 현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한국의 대일 수입액은 475억 7,500만 달러로 전년에 546억 400만 달러보다 12.9% 감소, 그리고 전체 수입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용도 10.2%에서 9.5%로 지금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의 대일 수출액은 305억 2,900만 달러에서 284억 1,200만 달러로 6.9%나 줄었어요. 말하자면 수입 비중도 10.2%에서 9.5%로, 그리고 수출액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수출액도 6.9%가 주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다만 지난해 한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마찬가지로 줄게 됐죠. 5.0%로 5.0%에서 5.2%로 소폭 늘게 됐습니다.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었지만 작년에는 0.2%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대일 무역 적자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을 보면 반도체 3대 부품
수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본이 규제한 3대 소재에 대해서 일단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본 3대 수출 규제 품목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불화수소, 두 번째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세 번째로는 EUV용 포토레지스트입니다. 포토레지스트 전체가 다 규제 부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EUV용 포토레지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라고 불리는 불화수소 이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수출입 현황이라고 해서 작년도 1월부터 5월 그리고 일본의 국가별 수출 비중 3대 부품에 대해서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료로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을 강화한 필름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번에 삼성이 갤럭시 폴드를 제조할 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죠. 그런데 불소의 함량이 10% 미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스미토모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받아서 생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서 우리 일단 알아야 되겠는데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양산한 이 제품을 통해서 다수의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와 지속적으로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 일부 업체에서도 코오롱의 제품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삼성에서 갤럭시 폴드의 후속 모델에 대해서 이런 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UTG 울트라 틴 글래스를 제조하는 도우 인시스의 제품에 대해서 지금 사용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폴더블 폰의 디스플레이 커버 소재를 보면 UTG가 있고 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CPI가 있는데 이 비교는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자료로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초방막 강화율인 울트라 틴 글래스를 사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나 단점은 두꺼워지기 때문에 좀 나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거 포토레지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감광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말하자면 빛에 감응하는 액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원에 반응하는 액체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선폭에 따른 사용 광원과 ASML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현재 광원은 이 그 도표에서 보는 것 같이 수은광, 브라크립톤, 브라르곤, 에친 브라르곤, 그리고 EUV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포토레지스트도 이것에 따라갑니다. 말하자면 수은광용 포토레지스트, 브라크립톤 포토레지스트, 브라아르곤 포토레지스트, 브라아르곤 액친 포토레지스트, 극자외선 EUV용 포토레지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브라아르곤 포토레지스트와 브라아르곤 액친 포토레지스트는 거의 같은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원의 파장은 그래서 365나노, 248나노, 193나노, 38나노, 13.5나노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로직 노드 선폭입니다. 밑에 쪽에 있죠. 90나노 이상, 65나노에서 32나노. 그리고 엣진 브라르곤 ARFI라고 하는데요. 7나노에서 28나노까지. 그래서 엣친 브라르곤을 지금 사용을 해서 TSMC가 이 7나노 공정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고 극자외선 같은 경우는 7나노 이상도 쓰이고 7나노 이상으로 쓰고 이하로도 쓸 수 있는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7나노 이상에서는 쓰지 않겠다라고 보는데 지금 D램 분야에서 지금 EUV용
포토레시스트를 지금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거, 자, 듀폰하고 동진 세미컴이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현재 아까 그림에도 제일 처음에 보였다시피 수은광용하고 브라크립톤, 브라아르곤, 액친 브라아르곤, 극자외선이 있죠. 현재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액친 브라아르곤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동진 세미컴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브라크립톤에서밖에 생산을 하지 못했고, 브라아르곤과 액친 브라아르곤 같은 경우는 제품 생산할 능력은 되었었지만 업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이 부분을 사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듀폰과 같은 경우는 EUV용 포토레시스트 그리고 동진 세미컴 같은 경우는 ArFI용 포토레시스트 공장을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만드는 그런 것이 되죠. 특히 EUV용 같은 경우는 미국 듀폰에서 천안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하였고, ArFI용 말하자면 액친 브라아르곤 같은 경우는 동진 세미캠에서 공장 증설을 통해서 지금 공급을 하겠다라고 마스터 플랜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레시스트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EUV용 포토레시스트 수출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ArF용이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수입되어 있던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진 세미컴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화수소 상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불화수소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세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70%, 한국의 일본산 수입 비중은 95% 지금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솔브레인의 공장 증설과 반도체 업체의 노력으로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고, 특히 제일 먼저 극복했던 회사가 어디냐?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반도체 업체 탈일본을 통해서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생산 차질을 이어진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일 간 무역 동향을 보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일본의 총 수출에서 한국의 위치는 2005년 5월 이후 14년 5개월 만에 4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11월에도 같은 순위를 유지했는데 이게 12월에도 거의 같은 순위가 유지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양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당한 조치인 만큼 원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갔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3대 소재의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은 탈일본 효과를 톡톡히 받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자력 경쟁이 더욱더 높아져 있는 상태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한국이 힘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 힘을 능축을 해서 세계 만박에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